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중얼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 이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정신 이상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뇌의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현병이라는 질환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한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대학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자기 뒤에서 계속 욕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교수님이 자신을 노려보며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을 피하고 방 안에만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조현병이었습니다. 이부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조현병은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병입니다. 마치 정신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처럼 오해되곤 했죠. 하지만 사실 이 병은 정신이 나뉜다기보다는 뇌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왜곡되는 질환입니다.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듯 우리 뇌의 여러 기능도 조화롭게 움직여야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이 시작되면 이 오케스트라가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는 것처럼 사고와 감정, 행동이 흐트러지고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조현 즉 줄을 고른다는 뜻에서 조현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3부 조현병의 증상들. 그렇다면 조현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양성 증상입니다. 여기서 양성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게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는 없어야 할 경험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환청, 환각, 피해망상, 기이한 사고와 행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청년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린다거나 세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둘째, 음성 증상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지며 의욕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게 됩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셋째, 인지 증상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며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학업,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날까? 조현병은 주로 청소년기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고 독립을 시작하며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보내는 나이에 찾아오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는 10명의 친구 중 누군가가 이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는 결코 드문 병이 아닙니다. 오부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아직 100% 정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 중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둘째, 뇌의 화학적 불균형인데 특히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환청, 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 어릴 적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특정 약물이나 마약을 남용했을 때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유전이라는 씨앗 위에 환경이라는 토양이 더해지고 뇌 속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비가 내릴 때 조현병이라는 병이 싹트게 되는 거죠. 육부 치료와 관리. 조현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병일까요? 사실 조현병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약물 치료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환청과 망상을 줄여줍니다. 심리재활치료도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 훈련, 가족 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주구면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환자는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7부 오해와 편견. 안타깝게도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큽니다. 뉴스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조현병 환자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범죄와 연관된 극단적인 사례는 오히려 극소수일 뿐이죠. 정작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병 자체보다도 사회의 시선과 차별입니다.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라는 낙인이 찍히면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더 악화되고 결국 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8부 희망의 메시지. 앞서 이야기했던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꾸준히 약을 먹으며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는 다시 친구를 만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끝이 아니라 관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조기 진단, 꾸준한 치료, 그리고 사회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여러분, 조현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의 질환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 이제는 두려움과 편견이 아니라 이해와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